안녕하세요. 경매를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경매발전소 안산경매학원 원장입니다. 여러분, 처음 경매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난감하시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준비는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매를 배우고는 싶은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매를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든지 그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려면 그 분야에 쓰이는 언어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매에서도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경매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매각기일,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처음 듣는 말들 때문에 시작도 전에 이거 너무 어렵구나 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와 함께 용어를 하나씩 배워 가시다 보면 경매에 대한 재미와 시작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매 출발점에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용어 3가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 거고요. 이 용어풀이는 총 4개 시리즈로 구성되니까 오늘 1편으로 합니다. 오늘 1편에서 다룰 용어는 경매 개시 결정과 매각기일,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씩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매 기본 용어 중에 오늘 제가 처음 설명드릴 첫 번째 용어로는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려고 할 때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보채고 안 준다면 집안에 들어놓고 우통을 벗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법이 없는 무법천지에서나 가능한 예이고, 우리나라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때 법 절차에 의해서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경매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그분이 가진 재산에서 변제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 부동산을 경매로 팔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단계가 경매 개시 결정인데요. 여러분이 경매 신청을 하면 한 2, 3일 정도면 법원에서는 이 경매 신청 절차에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은 2, 3일 정도가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받기 위한 마라톤에서 출발 신호총이 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은행 대출금을 못 갚았다 하면 은행에서는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법원이 좋다, 이제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경매 개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결정이 내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등기가 기입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이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 등기부 등본 갑구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기입이 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는 그 부동산이 공식적으로 경매 물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용어는 매각기일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경매 신청한 물건이 법원에서 팔리는 날짜예요. 경매에서 아주 중요한 날짜이죠. 보통 법원 경매는 오전 10시쯤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사건별로 법원 경매 법정에서 입찰을 진행하게 되죠. 보통 신건에서는 감정가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보통 낙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에 응찰하는 분들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경매 물건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신건에서는 낙찰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나 이런 시기에는 신건에도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상적인 경우에선 신건에선 낙찰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매각길에서 신건에 낙찰이 되지 않으면 보통 한 달 뒤에 감정가 대비 20에서 30%가 저감된 가격으로 다시 매각길이 잡히고 경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보통 물건에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물건이라면 이 2차에 낙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매각기일은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나 각종 민간 플랫폼, 지주옥션, 스피드옥션, 굿옥션 등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매각기일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교한다면 시험 날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날짜를 알아야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듯이 매각기일을 알아야 우리가 입찰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실제로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날을 매각기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경매 용어는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용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경매 물건에 대한 보증서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권리관계나 임차인의 현황, 낙찰자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인수해야 될 권리나 특별 매각 조건 등이 전부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낙찰가는 이 물건을 싸게 낙찰받았어도 실제로는 보증금을 추가로 물어줘야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런 일들은 실제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확인 안 하고 입찰했다간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떠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실생활에서 비교하자면 이건 마치 자동차를 살 때 성능 점검표를 확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능 점검표를 안 보고 차를 사면 큰일 나잖아요. 경매도 마찬가지로 매각물건 명세서를 반드시 꼼꼼하고 찬찬하게 확인을 하셔야 낙찰을 받으실 때 안전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경매 출발점에서 꼭 알아야 할 경매 용어 중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경매 개시 결정은 경매 출발 신호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매각기일은 실제로 입찰이 열리는 시험을 보는 날짜와 같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매각물건 명세서는 우리 물건의 성적표와 같고 자동차의 성능 점검표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리 분석의 기초가 되는 말소 기준 권리와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을 피하려면 꼭 아셔야 하는 문제니까 다음 편도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